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정관용입니다. 오늘은 평소보다 다양한 기자와 PD들의 취재기 준비했습니다. 먼저 한 어촌 마을에서 발생한 갯돈 사기 사건, 그리고 지하철을 멈춰 세운 장애인 이동권 논란, 일명 의뢰 전쟁 이렇게 불리워지는 화물연대 조합원과 비조합원 사이의 갈등까지. MBN 탐사보도 스토리 추적 M 지금 출발합니다. 작은 어촌 마을. 그곳에서 수십 년 동안 한자리를 지키며 살아온 한 여인이 있습니다. 애가 통장 일을 14년 동안 했어요. 저는 분야에도 14년을 넘게 총무를 맡았고. 나고 자란 마을을 위해 일하며 살아왔다는 그녀에게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시련. 갑자기 우리 애가 죽었잖아. 90만 원, 99%지 솔직히. 나는 이런 일을 안 당해봤어요. 갑작스런 남편의 죽음. 그 뒤 평화롭던 마을이 발칵 뒤집혔습니다. 이제 신랑 죽고 나서 이게 사건이 터진 거잖아요. 여자가 다 했어요. 사기를 친 거예요, 전부 다. 피해 금액이 100억이라는데, 야, 200억이요? 다음날 300억이라는 거예요? 아니 200억, 300억 갔으면 내가 미쳤다고 여기 와서 살아요 내가? 응? 한 여인에게 제기된 사기 의혹. 그 논란의 중심에 선 여인의 실체를 추적해봅니다. 충청남도 보령시 대천항 인근의 어촌 마을. 이른 아침부터 문이 굳게 닫힌 슈퍼 앞을 서성이는 한 남성이 눈에 띕니다. 동네 사람들 다 못 살게 하고 다 만들어 놓고 이게 뭐 하는 짓거리입니까? 에? 뻗어시 장사한다고. 주민들의 인생을 송두리째 앗아갔다며 가게 주인을 향해 분노를 터뜨리는 남자. 수십 년간 배를 타며 피땀 흘려 모은 노후 자금에 문제가 생겼다는 우현 씨. 그는 믿음의 크기만큼 배신감에 차 있었습니다. 그 배를 내가 한 15년 정도 탔어요. 그 배를 타갖고 노후 자금 만나고 열심히 벌어서 모아놓는데 그거 갖다가 헐랑 다 해먹었다고? 배신감 말도 못하지고. 기가 차요, 기가 차. 고된 일로 몸이 망가져 이제 다시 배를 탈 수조차 없는 우현 씨. 바다에 거친 풍파는 헤쳐나가 봤어도 이런 일은 처음 겪어본답니다. 그동안 그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?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봐야겠습니다. 그러니까 노후 대책하려고 50만 원씩 10년 번 것도 있고 또 내가 벌어서 조금씩 모아놓은 돈이에요. 총 개 2억 2천이에요. 돈의 행방을 묻자 서둘러 꺼낸 서류 뭉치들. 이체 내역을 살펴보니 달마다 200만 원의 돈을 특정 누군가에게 송금하고 있었습니다. 그 금액만 무려 5천만 원. 그는 도대체 누구에게 돈을 보내고 있었던 걸까? 남자하고는 친구고요. 이 통장을 한 10년 했거든요. 같이 이제 동네에서 매일 만나던 사람들이니까. 우현 씨가 돈을 건넨 사람은 마을에서 작은 슈퍼를 운영하며 14년간 통장 일을 해온 신 씨와 그의 아내 박 씨. 마을을 위해 봉사하는 부부를 동네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였답니다. 형편은 좋았죠. 통장도 하고 뭐 그 사람은 실수라는 게 없으니까 뭐 원래 원칙대로 하고 뭐 그런 동네에서 그런 믿음이 있고. 이렇게 생기기가 얼마나 좋았어. 사고로고 이웃에서 사람이 저기 했었지. 언니의 동생 해가면 잘 저기하고 살았었으니까. 그 사람 좋던 박 씨가 이웃들에게 유명했던 이유는 또 있었습니다. 그럼 뭐, 남여자라고 여자들 중에서는 좀 뭐 그런 식으로 얘기는 있었죠. 그 걔가 잘 나갈 적에는 아무나 못 들어갔다고 그런 소문이 있더라고요. 5천만 원짜리 개를 여러 개 굴리는 개주로 동네에서 이름을 날렸다는 겁니다. 우현 씨도 친구인 신 씨를 믿고 그의 아내가 운영하는 개에 참여했습니다. 하지만 작년 12월경 그 믿음은 산산이 부서졌습니다. 첫날 내가 5시까지 같이 만나서 얘기하고 그랬어요. 그리고 아침에 죽었다고 그래 가봤어요. 가봤더니 경찰들이랑 와 있더라고. 갑작스런 친구의 죽음. 그런데 그의 장례식장은 죽음을 슬퍼할 새도 없이 발칵 뒤집혔습니다. 내가 가봤거든요. 거기 한 아줌마들이 한 5, 6명이 왔었어요. 돈 달라고. 그러니까 5억, 7억 이다 이렇게 내가 말을 못 하는 거예요. 그때부터는.
그동안 빌려준 돈을 갚으라는 일명 비투가 터졌다는 겁니다. 그 금액만 약 35억 원이 넘는 상황. 주민들은 그제야 서로가 피해자임을 알게 됐습니다. 빚을 갚으라는 주민들을 뒤로 하고 남편 신 씨의 장례식이 끝난 후 종적을 감춰버린 박 씨. 우현 씨는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었습니다. 5천만 원은 개 그런 거. 그걸 전체를 안 줬어요. 5,600인데 내 평생 버는 거 이게. 몸은 아프지. 한 달만에 병원에 한 번씩 가요. 머리 수술하고 돈 안 주는데 이거 살겠어요? 20년 가까이 개를 운영한 박 씨를 믿고 돈을 건넨 사람들. 올해로 10년째 수산물 가게를 운영하는 기태 씨도 그중 한 사람입니다. 코로나 때문에 장사가 안 돼요. 하루에 손님이 없잖아요, 주말이라도. 불경기의 장사만으로는 5천만 원 가까이 되는 가게세를 감당할 수 없었던 기태 씨. 그는 박 씨의 개를 선택했죠. 하지만 200만 원씩 꼬박 2년을 부어 마침내 갯돈을 타는 날, 기태 씨는 뭔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답니다. 끝났는데 끝번이 많아요. 나도 끝번, 다른 사람도 끝번들이. 끝번이면 이게 6천 이자리에서 한 6천 얼마 산다고요. 그런데 다른 사람 모르면 자기도 끝번이라고 안 태주고. 순번에 맞추어 갯돈을 타야 하는데 서로가 마지막 순번이 된 상황. 곧바로 박 씨를 찾아갔습니다. 개원들이 가서 이제 따지고 간 거지. 가서 가니까 이제 개 장보도 없고 이제 다른 사람들이 이제 막 되니까 누구 옛날 태줬나? 태준 사람 빠빠 써라. 그랬더니 쭉 쓰더라고 이게. 개원들이 문제를 제기하자 갯돈을 타는 순번을 다시 적어준 개주. 그런데 그 결과는 참담했습니다. 나 같은 경우에는 이름도 이제 장부에 이름도 없더라고요. 장부에 기태 씨의 이름은 제대로 적혀 있지 않았고 개주가 개원들의 순번조차 끝까지 적지 못했다는 겁니다. 개에 참여했던 일부 개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. 그들은 박 씨의 개가 장부만 엉망이었던 게 아니라고 말합니다. 52명인데 도관이라는 사람 그러더라고. 도관하는 사람도 몇 명 안 되니 이 사람 돌아버리지. 그런데 그 명단이 다 틀려, 이름이. 지 맘대로 써가지고. 나는 이제 개주 이러네. 그녀가 운영하는 개는 26명이 돌아가며 5천만 원을 타는 순번개. 뒤로 갈수록 이자가 높아 사람과 돈을 관리하느라 고생한 개주가 말번으로 타가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. 하지만 개주 박 씨는 정반대로 항상 첫 번째 순서로 갯돈을 타갔다는 겁니다. 결국 개원들은 자신의 순번에 갯돈을 타지 못한 채 개는 중단된 상황. 게다가 주민들은 남편 신 씨가 죽음을 선택하기 전까지 한 행동이 있다고 말합니다. 돈 때문에 죽어서 돈 얻어대다 나중에는 이제 여자가 얻어댈 데 없으니까 죽는 날까지 그거 상자집 보고도 돈 달라고 다 빌려달라고 안 주니까 죽었지. 그는 왜 죽는 날까지 주민들에게 돈을 빌리러 다녔을까요? 신 씨에게 여러 차례 돈을 빌려준 건 우현 씨도 마찬가지였습니다. 아들 아파트 사준다고. 예. 그러고 나서 처음에 2천만 원, 4천만 원, 1천만 원, 5천만 원, 2천만 원 해갖고 1억 7천이고요. 친구 못 믿으면 누구 믿냐고 그러고서 돈을 준 거예요. 때론 친구이자 가족처럼 이웃들을 챙기면서도 자신들의 일을 이유로 수억 원의 돈을 빌려간 부부. 결국 돈을 갚겠다는 약속은 한낱 종이 한 장에 불과했습니다. 주민들의 돈과 함께 사라진 그녀는 지금 어디에 있는 걸까요? 한두 푼도 아니고 이 마을 주민들 속이 정말 타들어갈 것 같은데 이 모든 사실이 남편의 극단적 선택 이후에야 드러난 거 아닙니까? 네, 그렇습니다. 주민들이 문제를 좀 파악하고 제기를 하니까 개주가 지금 돌연 종적을 감추고 사라진 상태였습니다. 김 교수님, 예. 갯돈 사기 사건의 전형적 유형들이 이런 겁니까? 전형적인 개똥 사기 수법 중에 하나예요. 그런데 예. 개라는 게 돈을 모았다가 뭐 다달이가 됐건 어쨌든 순번대로 돈을 줘야 되잖아요. 그렇습니다. 갯돈을 안 주면
벌써 진작에 문제가 터졌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? 순번계 또 혹은 뭐 번호계라고 하는 게 있는데 1번인 경우에는 거의 이자가 없습니다. 제일 먼저 타가니까. 그렇죠. 근데 이제 그거는 대체로 개주들이 안 타요. 근데 이 사기를 하는 어떤 개주들 입장은 항상 본인이 1번을 선택을 해서 돈을 타고요. 다른 개원들은 자신이 몇 번인지 제대로 좀 알고 있지 못하거나요. 그것도 몰라요. 그렇습니다. 대부분 26번, 제일 마지막 개원으로 알고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. 이게 서로 정말 믿는 한 동네 사람이라 이렇게 됐던 것 같은데. 그렇습니다. 그런데 이 계주는 사라졌고 돈도 지금 행방이 묘연한 거 아니겠습니까? 그런데요, 우리 취재 도중에 계주가 나타나서 마을이 또 한 번 발칵 뒤집혔답니다. 호련히 사라졌던 그녀로 인해 또 한 번 어촌 마을이 시끄럽습니다. 남편이 죽고 사라졌던 박 씨가 한 달 후 마을로 돌아와 다시 슈퍼를 운영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. 제작진은 그녀가 다시 운영을 시작한 가게를 찾아가 봤습니다. 이른 아침부터 가게 문을 연 박 씨의 모습이 보입니다. 그녀가 다시 마을로 나타난 이유는 무엇일까? 현재 박 씨에게 제기된 사기 의혹에 대한 입장을 물어봤습니다. 아무나 있어요. 저 돈 있으면 내가 막 여기 왔겠어요? 말도 안 되는 소리고. 제가 뭐 살라고 왔지 뭐 주려고 온 거 아니잖아요. MBN에서 오시던 뭐든 저는 저니까 뭐 저는 나쁘게 산 인생 없어요. 피해 금액은 부풀려진 것일 뿐 결백하기 때문에 돌아왔다고 주장합니다. 꼴도 보기 싫어서 그쪽으로 안 댕겨요. 얼굴이 두껍다고 생각되죠.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. 피해자들이 그냥 엄연히 많이 있는데 동네에서 웃고 상사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. 그동안 참아온 분노를 터뜨리는 주민들. 돈을 갚으라는 말에 수중에 돈이 없다고 주장하며 장사를 계속하는 박 씨를 보며 주민들의 속은 타들어가고 있었습니다. 그 사기치고 돌아와서 그 장사한다는 그 계주를 봤을 때 심정이 어떠셨어요? 내 심정이요? 말도 못하지요. 가서 쥐고 싶은 생각이 나지. 그 지금도 그래요. 꼭 참고 있는 거예요 지금. 답답한 마음에 박 씨에게 전화를 거는 우현 씨. 그녀가 전화를 받았습니다. 예, 아저씨. 여보세요? 예. 아니 남들 돈 준다는데 우리 건 언제 줄 거예요? 누가 돈 준다 했대? 지금은 내 아저씨 먼저 주지 누구를 줘? 보상 그것도 상속이라 해가지고 돈이 나오는데 아무것도 못 찾잖아 내가 지금. 사실 주민들이 부부를 믿고 수억 원의 돈을 선뜻 빌려준 이유가 있었다고 합니다. 부부가 돈을 빌려가며 입버릇처럼 얘기한 보상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. 뭐 이거 팔면 준다고 그랬거든. 근데 이것도 다 재패져 있어 샀다. 가진 재산도 현재는 돈을 갚는 데 무용지물이 됐다며 보상금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합니다. 그리고 저기 보험이라고 있지요. 그게 보상받을 거예요. 여기 도로로 해갖고. 그게 30억 간다고 사기를 친 거예요. 전부 다. 부부가 해당 필지로 30억 원에 달하는 보상금을 받는다고 주민들을 안심시켰다는 겁니다. 과연 계주 박 씨의 말은 사실일까? 직접 확인해 봐야겠습니다. 부부가 주민들에게 이야기했던 보상금은 약 30억 원에 달하는 상황. 주차장 기획 사업을 진행하는 해당 시청에 보상금에 관해 물었습니다. 그 해당 필지 같은 경우는 도시계획도로 해서 이제 그쪽을 이제 좀 주차장이나 이런 걸 좀 확장하고 그런 계획으로 세워서 이제 도로 공사 계획 세웠던 거고요. 그러면 혹시 그 원래 거기 책정된 금액 같은 게 얼마였을까요? 감정평가서 통해서 책정된 가격은 한 5억 얼마였던 거고요. 보상금 논의가 있었던 것은 맞지만 금액은 30억 원에 현저히 못 미칩니다. 제작진은 그녀가 마을로 다시 돌아간 이유를 알고 있다는 제보자를 만났습니다. 계주 박 씨의 조카 정민 씨. 가족이지만 더는 지켜볼 수 없어 인터뷰를 결심했다는 그는 올해 1월 한 통의 전화를 받았답니다. 여기 돌아와서도 걔를 다시 해야겠다는 소리를 횡설수설을 하고 앉아있고 왜 땀 흘린 돈을 뺏어서 돈을 벌려고 하는지 난 참 이해가 안 돼.
개를 유지한 것도 아니고 가게 나가서 일단은 해결을 할 거 하고 사람들 개원들 불려가지고 어떻게 할 거냐 하고 다음 달부터 하게끔 해가지고 밀어놨다고 나를. 게다가 일가 친척들에게까지 7억 원에 달하는 돈을 빌려갔다는 박 씨. 게다가 개에 참여한 가족들도 개돈을 받지 못한 상태였습니다. 그녀가 가족들에게까지 거액의 돈을 빌려간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? 부모가 돈을 빌려가신 이유가 혹시 뭐 짐작하시는 게 있으세요? 갯돈을 막았었던 것 같아요. 갯돈이 보시면 수령 금액이 5천 아니면 6천이거든요. 그럼 빌려가는 금액 한 달에 한 번씩이 무조건 빌려가는 돈이 5천 아니면 6천이었어요. 박 씨가 갯돈을 돌려막기 위해 돈을 빌렸을 거라는 겁니다. 과연 사실인지 그녀에게 직접 물어봐야겠습니다. 아주 몇 집을 다녔으면 그냥 동네방네가 다 난리 났대. 우선 개원들에게 미지급된 갯돈과 빌려간 돈의 행방을 물었습니다. 주민들 입장에서는 주민들이 뭐 갯돈을 못 받았다고. 이 많은 사람이 개를 그렇게 하면 안 돼. 내가 돈을 갖고 간 거 아니고 돌리고 돌 건 돈이고 하니까 그분들에게 뭐 이자를 주셨거나 돈을 주셨거나 하는 그런 증거 같은 거는 가지고 계실까요? 내가 내줬으니까. 내가 갯돈을 내줬으면 내가 준 거죠. 그녀는 돈은 돌고 돌 뿐 자신이 가져간 게 아니며 오히려 주민들에게 배신당했다고 호소합니다. 내가 뒤통수 쳤다는 그 사람도 나를 뒤통수 친 거예요. 내가 약속을 지금 이자 한번 내가 사투게 준 적 없어요. 끝난 상태도 아니고. 아직 안 끝났어요? 안 끝났어요. 개원들. 한번 피해본 건 내가 나중에 죽지 않으면 사람 내가 조금씩 갚지. 그냥 말 그러냐고. 내가 그 소리 했었어요. 자신을 믿고 기다리지 않고 경찰에 고소한 주민들 때문에 앞으로 돈을 갚을 계획이 어그러졌다는 개주 박 씨. 결국 개주 박 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한 주민들. 그리고 지난 4월 24일 개주 박 씨가 구속됐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. 22일 금요일 날 구속영장이 발부된 거예요. 사건 처리된 것이 6억 6천만 원 정도. 이분이 그 동네에서 사시면서 막 한 20년 전부터 이렇게 돈을 빌리고 하고 한 게 공소시효도 사실 이제 공소시효 지난 것도 많이 있어요. 혐의는 인정을 하시던가요? 인정하면서 자기 이제 돈이 없어서 변제를 못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미안해하고 있는. 우리에게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했던 모습에서 박 씨의 진심은 무엇이었을까요? 그녀를 믿었던 믿음이 사라진 자리엔 한평생 피땀 흘려 모은 천금 같은 돈을 잃은 주민들의 씻을 수 없는 상처와 불신만이 남았습니다. 취재진과의 인터뷰에서는 억울함을 호소하고 당당한 모습까지 보였던 개주가 지금은 구속됐다는 거죠? 네, 그렇습니다. 이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 발부가 됐고 지금 현재는 구속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. 모든 이제 혐의를 인정하고 있는 상태인데 지금까지 수사를 통해 파악된 이 피해 금액은 6억 6천만 원 정도로 계산이 되고 있습니다. 6억 6천이요? 6억 6천. 근데 지금 뭐 우리가 만나서 확인했던 주민들의 피해가 합치면 수십억인데요? 네. 왜 이렇게 차이가 나죠? 짐작컨대 공소시효가 작용한 게 아닐까 싶어요. 사기죄 같은 경우는 대체로 공소시효가 한 10년 정도에 불과하거든요. 그렇군요. 그러면 아마 공소시효가 도과된 거는 빼고 난 다음에 6억 6천 같고요. 6억 6천 정도 되면은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의 사기죄가 되기 때문에 예.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는 있습니다. 네. 그러면 마을 주민들 돈 돌려받을 수 있나요? 지금 다른 재산을 다 처분하더라도 지금 사실상 주민들이 입은 피해는 완전히 보상하기는 조금 어려운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. 누군가의 삶을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경제 사기, 그중에서도 믿던 마을 주민들이 함께하는 이 갯돈 사기, 믿은 사이일수록 돈 거래는 특히 더 조심하셔야 한다는 점 여러분 유념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.